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4기가 폭발했던 첫날입니다.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영향은 이곳 이 대한민국 국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주차대한 문제라고 오늘 4주년을 기억하고 의문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핵사고 4주년을 맞으면서 세계 최대의 원전 발전 밀집국인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거주 주변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또 원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원전 주변 지역 대책위원들과 함께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서진이자 생명선이 되어야 되는 방사선 방제 대책, 그리고 방사선 방제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김재남 의원과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유승희 의원과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각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대책위원회는 부산, 영광, 전북, 고창, 대전을 포함해서 전국의 대책위원회가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유승희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대전에서 열리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탈핵지역대책위원회에 김준환 신부님이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탈핵지역대책위원회에 황백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북 탈핵지역대책위원회에 한승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 탈핵지역대책위원회 대표로서 윤종호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근에 발전소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와 그리고 핵 연료 공장이 있는 대전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대전 탈핵지역대책위원회 최우림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부산의 김승홍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간사님 함께하셨고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정리운동 이현석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후쿠시마 4주년을 기억하면서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 것은 원전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이미 그때는 끝납니다. 모든 것이. 사고가 나기 전에 그리고 위험이 닥치기 전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선이자 생명선이 되는 것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21일 국회는 이런 방사선 사고, 핵 발전소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본회의가 통과되었고요. 이로부터 시행이 되는 1년이 지나서 오는 2015년 5월 21일에는 각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선, 생명선을 확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지난 국회는 기존의 방사선 비상계획으로 정해져 있던 80km는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범위를 확장해라. 그래서 20km, 30km까지 확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의 주체가 한수원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자는 어떻게든 이거를 축소하고 줄이려고 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 계획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5월 21일 확정 이전까지 이런 한수원의 졸속적인 축소 그리고 주민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런 처사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각 지역 대책위원회에서 낱낱이 밝혀주시려 생각을 하고요. 후쿠시마 4년을 기억하는 오늘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를 위한 생명선 안전선으로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도 최대 30km 보장해야 됩니다. 30km가 넘어야 되겠지만 30km 이하로 축소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저희들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그 입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지역의 실정과 실태는 이현석 대표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대책위원회의 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들의 요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석 대표님. 소비받은 에너지적인 이현석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재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말로 지금 이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관련한 협의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논란이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지도 않고 공청회를 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울진이나 또는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도조차도 아예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역마다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좀 잡은 것도 후쿠시마 사고 4주년이기도 하고 또한 그 후쿠시마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방사선 비상계획을 확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얘기를 실제로 듣는 게 좀 생생할 것 같아서요. 먼저 부산에 우리 김준환 신부님 모시고 일단 부산 양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반핵 시민대책의 김준환입니다. 부산 방사능 방제와 관련된 것은 아마 부산을 뛰어넘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를 포함하여 또 방사능 방제 구역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부산시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다가도 시민 공청회를 열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인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숨어서 공청회란 말이 무색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서 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소한도로 하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리 문제에 대해서 방사능 방제 이 문제에 관련된 부산, 또 울산, 김해, 양산 지역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부산시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당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굳이 그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정당한 여론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방사능 방제 구역을 그렇게 정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에 대해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취지에 걸맞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국회를 찾게 되었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방사능 방제 구역이 시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영광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우리 황대건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황정원입니다. 영광에는 아직 한수원 쪽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 지역 주민들이 워낙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그 계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방제구역의 안경 범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방제센터를 니네가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20km냐 30km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분명히 경고하건대 이건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나 어떤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방사능의 위험성, 주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방제구역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는 30km를 기준으로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영광의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고창군과 부안군이 지금 해당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을 대표해서 전북 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님께서 계속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전북 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입니다. 그 전북 지역은 뭐 다른 지역과 비슷합니다만 방사선 비상구역을 30km로 일단은 거의 인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그렇고요. 다만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전남 영광에 소재해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 형식적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1.5km 이격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과 전북에 걸쳐서 원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제구역이 30km까지 확대가 되는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방제 예산이 전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0원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의 원전과 관련된 방제 예산이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과 대상지가 전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북 지역에는 전혀 관련된 방제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부과되거나 배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핵발전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방제산이 전혀 없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방제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입법해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핵발전소 지역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전 유성에도 지금 핵연료 공장과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에서 오신 유성 핵안전 시민 모임의 최우림 선생님 모시고 유성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우림입니다. 대전 유성 지역의 경우에는 연구용 원자로, 그 다음에 핵연료 가공 공장, 중저준위 방패물 임시 저장소라는 원자력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양상이 단순히 절약의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연료 가공 공장에는 4.2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3만 드럼이라는 엄청난 양이 있고 하나로 원자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km 이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00에서 900m 거리에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뿐만이 아니라 3개의 초등학교가 1km 내외로 지금 위치되어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접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그 문제의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름으로 원자력 안전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원안리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이 대전 지역, 유성 지역에서는 800m였습니다. 그런데 원안리에서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는 안을 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의 절차 없이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1.5km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구역뿐만이 아니라 사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사고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구역을 설정하고 더 넓은 구역을 환경감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대전이라는 150만의 대규모의 대도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안전 대책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방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본적인 방호용품조차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방호약품은 조달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감시 결과를 적용해서 그 주민보호 훈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호소 지정이라든가 방호용품들, 물품들 이런 것들을 조달부터 시작해서 배포 체계를 갖춰야 되는 지금 과제가 있고요. 현재 대전 유성 지역에는 이러한 그 연구용 원자로라든가 방패장이라든가 핵연료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 수치와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이런 불안 스트레스와 그 불안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정이라든가 전담 인력 그리고 방제 체계가 강화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저희는 방제구역이 확대되는 것을 원합니다. 30km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최소라고 보고요. 구역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에 걸맞게 확보하는 것까지 되어서 실질적인 방제 대책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이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고 그러면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문 문서로 대처를 드리겠고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건데 저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자기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거의 사고 현장으로부터 40km, 50km 떨어져 있는 주민들입니다. 4년이 지났지만 그 주민들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거주 제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부산굴이 지금 1호기 낡은 노후된 흑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으면 만약에 방사능 방제 대책 계획을 현행 8km, 10km 또 확장해서 지금 부산시장이나 또는 한수원 사업자가 20km 정도로 설정하겠다고 하는 곳으로 국한한다면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부산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부산시청 주변 주민, 부산 도심에 사시는 주민들, 일산, 울산 지역 주민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 방사능 오염과 방사능 공포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이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웃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안전 문제를 한수원 사업자가 대책이 없다느니 예산이 없다느니 하는 문제로 이걸 뒷전으로 미루거나 축소하거나 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결정은 한수원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안위가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최우선의 책임자인 지자체 장이 주민들과 함께 가장 기본선인 30km를 반드시 지키는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고 국회 예산안을 던질 때 국민안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늘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그런 국민안전 예산을 실제로 분석해 봤을 때 그 예산은 뭐 4대강의 보강이라든지 관련된 토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수 안전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을 뿐
이런 방사능 사고, 원전 사고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방사능 방제 대책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회가 방사능 방제 대책 예산을 포함한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예산은 독립적인 법 체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각 지역에서 후쿠시마 4년 각고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역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지역 정책위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